내가 만들어가는 미래, 나의 이야기. 김희연. 한국에 오기까지 처음 한국에 오시게 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1982년도 6월 24일에 태어났어요. 베트남 출신이고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록한 록나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곤 했어요. 어쩌면 그때가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혼자 학교를 다녔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런 환경이다 보니 공부도 집중력 있게 하지 못했어요. 날씨도 너무 더웠고 졸기만 했어요. 공부가 전혀 되지 않았었죠. 그래도 할머니께서 키워주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쯤에 자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책 없이 자퇴를 하다 보니 기술도 일할 능력도 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할머니, 고모, 삼촌 등 친척들이 저를 많이 무시했어요.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독립하고 싶었어요. 당시엔 그런 대우가 너무 싫었죠. 그게 감당되지 않아 베트남을 떠날 꿈을 꾸었어요. 한국 신랑을 만나 한국에 오고 싶었죠. 여러 나라를 생각했었지만 가장 동경했던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됐었죠. 그럼 그때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베트남에서의 추억이 별로 없어요. 주위에서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게는 가정 환경이란 게 아예 주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아팠는데 할아버지가 병원에 데려다 줬죠. 그런데 그것도 겨우 간 것이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저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컸어요. 제대로 준 것도 없었어요. 어릴 때는 사랑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직장 생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벌려고 활동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잘 안 되셨네요.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일을 제대로도 못하고 돈도 얼마 벌지 못했고요. 그때 16살부터 제가 호치민 쪽에서 직장을 다녔어요. 신발 공장에 다녔어요. 근데 한국도 아니고 타이완 쪽 회사였거든요. 몇 개월 일했는데 거기 일하는 양이 너무 많아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언어도 모르고 안에서 위에 상사들이 너무 상식이 없었어요. 직원한테도 잘 못해줬어요. 그때 법이 보호해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저도 그때 베트남에 살았지만 정말 몰랐어요. 법도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겐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하여튼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미래가 없어요. 꼼짝도 못해요. 사는 동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고 싶었어요. 일할 때 공장 시스템이나 구조가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크게 없었군요. 많이 위험했어요. 신발 공장을 다녔고 그 다음에 미싱 공장도 하고요. 근데 월급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70년대보다 더 환경이 열악했어요. 월급쟁이지만 얼마 못 받아가지고 또 그러면 일상생활이 심하게 안 될 정도라 힘들었어요. 그렇게 부족한데 할머니께 생활비나 용돈도 드렸어야 했어요. 당시엔 그런 사정들이 너무 힘들었었죠. 그때 제 월급을 생각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고 고마운 마음이지만 제가 받은 상처들이 많이 컸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외가 쪽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 쪽에서 살았어요. 어머니도 외할머니 쪽으로 그냥 아예 가셨고 같이 살지는 못했네요. 엄마가 책임을 지지 못하셨죠. 제가 태어나고 100일 지났을 때 집을 떠나셨다고 해요. 엄마가 외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런 사정들이라 고향에 대한 좋은 추억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20살 가까이 베트남에 살다가 도저히 감당 못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다른 나라로 가려고 생각했어요. 제겐 아픈 추억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 중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 생각을 하신 이유는?
이유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살아가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와보니 다른 나라보다는 복지도 좋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한국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보다는 다른 나라 복지가 훨씬 좋은 것 같았고 그중 한국을 동경하게 된 거죠. 환경도 사계절이 있어 더 좋고 경제적으로 베트남보다 훨씬 낫잖아요. 기술도 그랬고 언어도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가 수월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제일 나았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한국에 대한 드라마, 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좋아하셨겠어요. 사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국 문화도 잘 접할 수 없었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났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어요. 가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생활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연예인들이지만 일상생활이 드러나는 드라마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는 달랐어요. 생활이 나오니까. 근데 드라마를 보며 베트남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방송을 통해 한국을 처음 접한 거네요. 드라마, 특히 드라마가 너무 좋았고요. 생활상이나 인생사를 자세히 말해주니까. 또 그 속의 생각들이 많이 비슷했어요. 사실 현실 생활과 드라마는 많이 달랐어요. 그러면 드라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드라마나 지금도 좋았던 드라마는? 그때 안재욱 가수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너무 좋았어요. 안재욱, 최진실 나왔던 별은 내 가슴에. 그 시절에 정말 좋아했고요. 한국 사람도 예쁘고 인물도 좋고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처음엔 인물은 베트남 사람과 비슷하다 생각했지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모델처럼. 그래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참 많았었죠. 그런 동경 속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결심을 굳히게 됐어요. 또 다른 드라마나 한국 문화가 있다면? 한국 드라마가 참 좋았고요.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 역사물을 많이 봤어요. 허준도 참 좋았고요. 역사물에서는 오빠라 하지 않고 오라버니라고 하잖아요. 방송의 이미지로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같이 배우는 게 많아서요. 당시의 모습이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정서에 대해 많이 배워요. 우리도 허준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에선 한자가 곧잘 나오는데 제가 그걸 많이 좋아해요. 근데 서예나 이런 걸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조선시대를 보면서 저와 남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부간의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냥 뭐 옛날에는 사회생활에서 남자끼리만 살고 여자끼리만 살잖아요. 따로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사회생활 부분에도 오해가 많았어요. 자신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랬나 봐요.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한국에 오려고 노력을 하셨을 건데 어떤 과정으로 오시게 됐나요? 그때 단체를 통해서 국제 결혼을 주선받아 한국 사람과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원해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저도 좋았거든요. 한국 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한국 신랑이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신 다음에는 관계가 원활했나요? 아무래도 생각과 현실은 좀 달랐어요. 막상 한국으로 오게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래도 아이 둘을 낳았고 환경은 베트남에 비하면 한결 좋았었죠. 그래서 사이가 나빠져도 그냥 양보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무시를 했어요. 그냥 외국인이란 이유로 무시를 했어요. 한국에서 네가 뭐 할 수 있냐? 능력 없는 내가 여기 왔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직장을 다닐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이 크게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가정을 이루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세요. 예. 신랑과는 7에서 8년 함께 살았어요. 신랑이 크게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급자 생계비를 받고 있었죠. 집에서 애들도 둘이 생겼고 좀 더 돈을 벌어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 복지센터에서 일을 좀 했어요. 청소일 같은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집 환경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별로였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부딪히고 적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남편이랑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무시했어요. 사실 남편 가족들은 잘 살았어요. 형님도 동생도.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마음이 많이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제가 돈이 없을까봐 걱정도 많이 했고요. 남편이 수급자 생활을 하는데 가족들은 잘 사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공장 다닐 생각까지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겼고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진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도 컸네요. 제가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살 순 없었으니까요.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런데 제가 활동을 하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남편은 그걸 싫어하고 또 돈도 없는데 제가 자꾸 생활비나 용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무능력하게 있다가 자식이 컸을 때 엄마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해야 하는 이유를 말했더니 남편은 네가 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나가서 일해라.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냥 내 인생만 살라고. 그때도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게 2011년이네요. 네. 그때가 2011년. 한국에 처음 오신 것은 2004년이에요. 3월 13일. 한국 와서 부산 연제구 연산 3동에 살았었어요. 이혼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혼자 일해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계속 배우면서 학업과 생활을 같이 해나갔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 인연을 가졌었는데 그 사람과 관계에서 딸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너무 무능력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아이 키울 능력도 없었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 저에게만 손해였어요. 처음 남편분과 다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남편과 다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다면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만하게 생각하기보다 남편이 마음을 표현하면 저도 받아주고 싶어요.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남편은 너무 빡빡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꼼짝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죠. 경제생활이 되지 못해요. 사실 제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랑 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를 못 믿었어요.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베트남에는 이제 가족도 없으니까 저는 한국에 혼자 나와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저를 자꾸 외롭게 만들었어요. 경제적 능력을 가지려 노력하신 이유군요. 그런 처지이다 보니까 저는 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이 힘들고 건강 상태도 안 좋으니까. 그냥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걸 많이 생각하고 많이 봤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생각을 훨씬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요. 고등학교 다니고 또 이제 학원도 다니고 또 이제 대학도 다니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남편과 나이 차가 좀 있으니까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자리로 일하면 좋잖아요.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베트남 가족 식구들은 이미 이제 다 떠나갔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3명이 있고요. 위에는 2명, 세 번째는 다른 아빠가 1명. 제 고향은 이제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제가 살아야 하는 곳은 한국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대학교만 졸업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조금 생기는 셈이죠.
사회복지관의 다문화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나의 미래를 갈고 닦으며. 그럼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네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를 다니고 있어요. 아직 1학년입니다. 학교는 검정고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중등은 검정고시, 고등학교는 직접 다니며 공부했어요. 이제 대학생인 거죠. 지금은 아이와 둘이서 살고 계신 거군요. 아이의 나이는 이제 23개월이 다 됐어요. 이름은 김나경. 예뻐요. 작년 4월 말에 이곳 남산동으로 이사 왔어요. 수급 신청이 돼서 이곳에서 양육을 함께하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양육과 공부가 보통 일은 아닌데 힘들지는 않나요? 솔직히 저는 베트남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차이가 너무 많아요. 베트남에선 공부에 집중 못하고 졸기만 했어요. 또 일만 많이 하고 돈도 못 벌었고요. 베트남에서 제게 관심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우는 게 기뻐요. 처음에는 한국어부터 공부했거든요. 경성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한국어 어학당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을 받았었죠. 그때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경성대학교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부터 다니자고 생각했어요. 검정고시를 했고 그렇게 과정을 순서대로 밟았어요. 베트남에서는 저와 교육 시스템이 너무 맞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저도 전문 인력이 돼서 들어가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한국말 필기, 실기 모두 잘하지는 못해요. 더 공부해서 자격증만 딸 수 있으면 제가 아마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열심히 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사람 신경 썼으니까. 그런 일들이 고마워요. 그런데 아직 자격증을 딸 실력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모든 걸 바쳐 일할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 자격증을 딸 때까지. 어떤 자격증들이 필요한가요? 한국어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또 경남정보대학에서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분야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겠죠.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배우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도 재밌었고요. 마음 같아서는 박사 과정까지 모두 받고 싶어요. 아이 육아는 어때요? 어린이집이 바로 집 근처에 있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학교를 다녀와요. 이쪽으로 이사 온 건 작년쯤이고요. 시장이나 가게 등등 인프라는 원래 살던 연산동이 한결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여기는 공기가 좋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구청 같은 경우는 좀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낫겠죠. 남쪽에 살고 싶은데 그쪽에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장점은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게 장점이고요. 나머지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최근에 익숙해지니까 조금 친하게 지내고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곳 분들은 사람들 간의 정이나 이런 게 커요. 아기도 잘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복지관도 그렇고요. 학교 다니는데 처음에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복지관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주위에서 정감 있게 잘 도와주세요. 한국에 계시면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도와주는 사람은 복지관 사람들의 도움이 컸어요. 또 동사무소도 그렇고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갚으려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복지관에서도 한 번 했고요. 화장실 청소 같은 거. 또 그러다가 지난 7월에는 보훈병원 약제실에서 봉사를 했어요. 거기서 보조하거든요. 너무 좋고 깨끗하고 직원들과 함께하면 많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잘해주시고 신경도 써주시고. 공부하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가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도 제가 노력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게 큰 기쁨입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론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능통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곳에 온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언어를 익히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적응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공부한 이유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서로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죠. 졸업 후 사회복지사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아직은 월급 받는 거 이런 건 생각 없고 그냥 한국말을 더 배워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더라도 의미를 모르면 안 되니까요. 한국어 배우는 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복지사가 되어서 어떤 내용을 도와줄 것인지, 어떤 법적 내용을 도와줘야 하는지,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대화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대화 못해요. 그래서 언어가 잘 소통되면 장점도 많고요. 또 그러자면 한국 문화를 잘 알아야지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건 앞으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 생활이랑 문화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중간에서 교류를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알려주는 강사도 될 수 있어요. 또 병원 쪽에서도 언어나 문화가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의료에서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없을까 고민도 해봐요. 한국을 잘 알면서 서로 교류를 시켜줄 수 있는 베트남 전문. 처음에 한국 와서 1년, 2년 정도는 김치도 먹지 못했거든요. 김도 못 먹었어요. 임신 중이라서 입덧도 많았고요. 아무튼 적응이 힘들었어요. 아기도 아프고 저도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계속 소통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배워나간 거죠. 예를 들어 과일을 깎잖아요. 배나 사과를 깎는 법을 어떻게 배웠냐면 남편에게 배웠어요. 제가 임신 중일 때는 남편이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때 서로 소통을 짧은 영어로 하곤 했는데 하루는 한국어 공부책을 제게 주더라고요. 가장 답답한 게 언어였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죠. 첫 아이를 낳고 2005년도 즈음에 아기가 조금 커서 다문화가족 여성지원센터 여성회관 쪽에 다녔어요. 그때 한국어를 정식으로 처음 공부했어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성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또 배웠었죠. 그 다음 아기가 태어나서 한 3살 때부터는 제가 한국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일요일 날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한국도 공부했고요. 이후에 딸을 낳고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계속 공부했고 활동도 많이 했어요. 봉사는 3년 전부터 쭉 해왔어요. 한국어 보조 강사도 했어요. 그 다음부턴 한국어에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병원 전문 분야를 선택했어요. 치과 쪽에서 먼저 기술을 배웠어요. 아직 잘 모르지만 기술을 먼저 배웠어요. 자격증만 따면 완벽해요. 치과 기술은 언제 배우신 거죠? 2016년, 2017년 그 정도거든요. 내가 처음에 2004년도에 아기 낳고 나서 그때 집에서 할 게 없잖아요. 한국어 책을 집에서 보며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중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센터에 한국어 강좌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 한국어 과정을 다녔고 그 다음에 광안리에 있는 복지관에서 공부했어요. 광안리에서는 사회복지센터에서 한국어도 교육받고 음식 조리도 좀 배웠어요. 음식은 다 배우진 못했고요.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에서 한국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하면 좋겠죠. 또 그 다음에 여행이나 봉사, 의료 여행 쪽으로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살면은 나이 좀 들면 그만둬야 해요. 병원에도 일단 60이 되면 병원에 근무가 안 되잖아요. 그래 복지관에서 뭐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중이에요. 그때 나이 들어가면 뭐 할 수 있겠냐면서.
또 달리 생각하면 그게 그래도 40대, 50대, 60대, 20년 정도, 20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하는 역할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죠. 만약에 전문직 쪽에서 잘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잘하거나 복지과 쪽에서 여러 일이 있으면 제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과의 교류를 연결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 병원 의료 쪽에서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요. 또 다른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남편과 아이들과 합쳤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아이들을 거의 6년 동안 못 만났어요. 벌써 큰애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많이 궁금한데 신랑이 막는 거예요. 자기들 세 식구만 사는 게 좋다고 그러는 거죠. 아마도 힘든 일이지 싶어요. 제 마음도 안타깝죠. 애가 둘이나 있는데 집에 가서 좀 도와주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두 딸이 있는데 남편이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같이 사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도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제 힘으로 독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